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지안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미장이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뭐 내일장은 크게 우려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상으로는. 다만 갭 상승 이후에 우리나라가 뒷심을 제대로 발휘할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 일단 뭐 시황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군들은 내일 장 시작 이후에 뭐 이런저런 우리 대응 전략을 잡아보도록 하고요. 우선 주말 사이 나온 소식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볼 만한 뉴스 정리해 드리면서 관련주도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안철수입니다. 네, 안철수가 내일 이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관련 기사들이 주말 사이에 계속 나왔었고요. 오늘도 나왔습니다. 네, 네이버 대문에도 걸렸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싶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정치 테마주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인맥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구랑 누구랑 대학 동문이라고 하더라. 어디 동호회 아니면 장학재단 동문이라고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인맥이요. 어디 뭐 처가댁이 여기 처가댁 뭐 누구랑 누구랑 같은 동문이라고 하더라. 인맥이 있다고 하더라. 누구랑 같이 봉사 참여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리고 인맥주가 있고 아니면 정책주가 있죠. 뭐 정책주는 이런 거죠. 뭐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 시절에 핵심적으로 내놨었던 정책주, 뭐 교육 관련 정책을 내놨다, 저출산 정책을 내놨다. 네. 뭐 옛날 적에는 뭐 박근혜 후보 시절에 내올 때는 뭐 경제민주화 그런 게 이제 화두였었죠. 뭐 내놨다. 뭐라고 하면은 경제민주화 관련주가 움직이고, 네. 뭐 저출산 관련주가 움직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책주가 있고 인맥주가 있는데 당연히 지금은 대선 시즌은 아니잖아요. 네, 대선 시즌은 아직 멀었기 때문에 정책주들이 움직이진 않아요. 정책주라는 것 자체가 공약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핵심 공약을 꺼내요. 그 핵심 공약을 꺼내면 그거 갖고 움직이는 거니까. 지금은 인맥이에요. 한동훈 테마 최근에 움직였죠. 인맥주입니다. 이낙연 테마도 최근에 좀 움직였죠. 예, 인맥주고요. 네, 지금은 이제 인맥주만 체크하시면 되는 부분이라는 거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안철수 테마주가 움직일까 이거는 약간 긴가민가해요. 왜냐하면 파급력이 그렇게 세진 않아가지고 사실 아시겠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늘 항상 3위에 머물렀었고 그러다 보니까 뒷심이 늘 약한 테마주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안철수 테마주들이 좀 맥없이 빠지면서 물린 사람들도 많아갖고 사실 큰 움직임을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단발성 움직임 정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참고해 주시고요. 관련주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안철수 테마주는 요 정도만 보시면 되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인맥주들입니다. 지금은 인맥주만 보시면 되겠고요. 아시겠지만 안랩은 창업주 이기 때문에 이제 관련주로 분류가 되었었고요. 항상 이제 안랩의 성향은 좀 무거워요. 예를 들어 어떨 때는 써니전자가 대장을 하고 있고 어떨 때는 까뮤엔씨가 대장을 하고 있고 지금은 사명이 우성이지만 옛날에 이름은 우성사료였었죠. 어떨 때는 뭐 우성사료가 대장을 할 때도 있는데 근데 이제 늘 안랩은 약간 이런 느낌이죠. 대장주들이 한 30% 올라서 상한가에 갔어요. 그 안 되면 한 20% 정도 오른다든지. 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딱 요 정도 느낌입니다. 대신에 약간 우리가 이제 그 안철수 테마주들을 공략하다 보면은 정치인들 테마주를 공략하다 보면 간혹 내가 고른 주식이 예상외로 못 움직이는 때가 있어요. 덜 움직이거나. 네, 근데 안랩은 그러진 않죠. 안철수 테마주가 움직일 일이 있으면은 그래도 항상 껴있긴 껴있죠. 그게 무거워서 그렇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철수 테마주를 공략할 때는 안랩 플러스 알파를 공략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안랩도 내가 일부 투자금을 투자하고 플러스 써니전자 뭐 써니전자 6 안랩 4 뭐 이런 느낌으로 아니면 까뮤 6 안랩 4 이런 느낌으로 공략하시면 좋고요. 그래도 이제 가장 최근에 잘 움직인 애들 에, 투자자들한테 이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까뮤랑 써니랑 안랩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애들은 내일 흐름 보고 결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안철수 테마주에 대한 어떤 공략 준비는 요 정도만 후보군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지금 톡방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톡방 참여 중인 분들께는 요 이미지 파일 그대로 올려드릴 거예요.
네, 그것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이미지 파일 올려드리면은 뭐 저장하시거나, 네, 아니면은 네, 저장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뭐 파일로 따로, 네, 뭐 엑셀 파일 같은 걸로 따로 저장하셔도 되고,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 외에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지뢰가 상상 초월로 많이 매립되었다. 전 세계 최대 지뢰 매립지다라고 해서 지뢰 제거 테마주들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기사가 꽤 보도되었거든요. 요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안내만 보겠습니다. 재미없죠? 네, 재미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이제 어떤 구간이냐면 과거에 이런 식의 어떤 시세가 나왔었고요. 네, 과거에 대통령 선거 딱 직전까지죠. 이런 시세가 나왔었고 지금은 어때요? 네, 재미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캔들이 작아요. 이때는 1번 구간은 캔들이 크죠. 2번 구간은 캔들이 작습니다. 캔들이 작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사람들이 크게 올려 사지도 아니하고요. 사람들이 크게 내려다 팔지도 않아요. 말 그대로 재미가 없습니다. 주식이 떨어지더라도 사실 떨어지는 건 재미없는 건 아니거든요. 팍팍팍 떨어지면 어떻게 보면 낙폭과대로 공략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은 일단은 정적 상태죠. 네, 재미가 없는 상태. 늘 그래요, 안랩은. 무슨 말이냐면 안랩은 사실상 그 창업주인 안철수 대표가 네, 이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안랩 자체는 원래 워낙 건실한 기업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매출액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네, 흑자 기업입니다. 적자 기업이 아니거든요. 잡주가 아니에요. 여느 정치 테마주들처럼 잡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이래요. 어떤 상황이냐면 어, 정치 시즌이 되면 대선 시즌이 되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서 이렇게 막 움직이다가 끝나잖아요. 그럼 사람들 막 물려요. 물린 사람들끼리 막 치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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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그 시즌조차 지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고요해집니다. 근데 보통의 정치 테마주들은 이 고요한 기간이 별로 없죠. 왜? 대선 시즌 끝나고 정치 시즌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빠지거든요. 대부분 잡주니까. 근데 얘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건실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가 매수가 들어와요. 근데 더 올라가자니 아씨 이거 뭐 앞에서 바로 앞에서 이딴 식으로 이렇게 악성 매물 물렸기 때문에 더 올라가자니 올라가진 못해요. 매물이 많아갖고 매수세라고는 그냥 저가 매수밖에 안 붙고 저가 매수뿐만 아니라 이 회사는 성장할 거라는 걸 믿고 밑에서 파닥파닥 외인들도 기관들도 펀드들도 막 들어가갖고 매수 좀 해주고 그래야지 주식이 막 매집 일어나고 손바뀜 일어나고 막 올라가는데 나중에 이제 그러진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는 한정적이라서 여기서 이제 멈춰 있어요. 늘 그렇습니다. 안내면 참고해 주시고요. 역시나 악성 매물이 많기 때문에 크게 올라가긴 어렵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까뮤도 한번 볼까요? 까뮤는 이제 최근 차트가 조금 안 좋죠. 시장 올라가는 척 하다가 시장 빠지면서 여기서 딱 깨져버렸기 때문에 특히나 주목할 포인트가 여기 이평 밀집입니다. 평균 값의 밀집이요. 이동 평균선이라는 거는 우리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주식을 잘못 배운 분들, 차트 잘못 배운 분들은 막 선 가지고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내지는 뭐 이평선이 어떻게 되면 뭐 나만의 이평선 뭐 27일선, 26일선, 24일선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평균이니까. 평균이니까. 평균이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균은 뭐 이제 제가 자주 하는 강의로 이런 강의가 있죠. A라는 반이 있습니다. 한 학급이 있어요. 뭐 기억하실게. 3학년 5반이라고 합시다. 3학년 5반이 있습니다. 네. 3학년 5반의 반평균은 80점입니다. 여러분이 이 30명이 있는 한 반에 80점의 평균 점수를 가지고 있는 이 반에 무작위로 성적표를 뽑았습니다. 네, 무작위로 성적표를 뽑았어요. 그러면 그 성적표가 무조건 80점일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겠죠. 여기에 빠지시면 안 돼요. 이 선이라는 거에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나만의 특별한 이동 평균선이 있어서 여기서 정확히 지지받을 거야. 이건 잘못된 거죠. 여기 이평 밀집이 있다는 거는 이 근처에 이 최근에 일어났던 이 거래들이 요 근처에 평균값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무작위로 성적표를 뽑았을 때 80점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게 평균이라는 거니까. 그게 정규 분포잖아요. 요렇게 생긴 정규 분포. 이해되시죠? 즉 여기에 평균값이 많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최근에 아래로 빠졌죠. 쉽게 말해 최근에 거래한 사람들은 손실 중이다 라는 게 현재 까뮤 ENC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일 뭐 갭 상승 출발해 주던 뭘 하든 간에 요거를 제압해 주고 가는 게 제일 좋죠. 내일 시가가 여기에 형성된다던가 하면은 단기 슈팅 가능성이 있죠. 참고해 주시고요. 까뮤랑 뭐 볼까요? 우성은 뭐 별 기대가 안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보통은 이 써니전자 같은 게 좀 대장질을 해줬었죠. 근데 얘도 이평 밀집이고 만약 갭상승 출발해버리면은 슈팅 가능성이 있죠. 단기 돌파가 돼버리니까. 네, 참고해 주시고 현재 써니, 까뮤, 안랩 다 일단 차트는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작년에 워낙 대선 시즌이었기 때문에 요때 물린 사람들이 많아갖고 종가상으로는 슈팅이 나와도 꼬랑지일 가능성이 크죠. 첫 번째 시나리오 당대표 그거 아이 뭐 별겁니까? 출마 선언. 별겁니까? 아무 반응이 없거나 관련주가. 두 번째, 네, 내일 시가가 요걸 제압해주고 슈팅이 나오면 출발해버리면 슈팅 나올 가능성이 있고 하지만 오후장에 약세 전환한다거나 왜 매물이 많아요. 즉 공략하게 된다면 그냥 단기 트레이딩에 그쳐야 되겠죠. 예,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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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오후에도 세요. 그러면 내일 시가가 고점일 거예요. 이렇게 일단 참고하고 대응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리딩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공략을 하게 된다면 사실 트레이딩 입장에서는 내일 오전에 시가 형성하고 이제 정시세만 좀 움직일 건가 보다 판단하고 이제 움직인다고 판단이 들면은 내일 시가 이하로 빠지는 걸 공략해야 될 것 같은데 리딩용으로 적합하지는 않죠. 저 혼자 좀 깔짝거리긴 괜찮을지 몰라도. 네,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추가로 더 궁금하거나 이런 정보 좀 빠르게 알고 싶은 분들은 영상 하단에 제가 카톡방 링크 걸어놨으니까요. 톡방에 놀러와 주시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뢰제거 관련주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